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전옥현 안보정론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국민의힘의 내분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의총 결의를 통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일단 사태가 수습한 다음에 다시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말이죠. 어제 주장했던,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조경태, 윤상현, 그 다음에 김태우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중에서 조경태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소연 변호사, 그 다음에는 또 이 전혁 의원과 그 다음에 김근식 교수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교해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다 지지율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정보, 또 지지율이 지금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홍영림 전문 기자가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요. 우선 조경태 의원이 조금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입니다.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입장 내용을 여러분께 쭉 한번 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책임 정치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주 센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어제 의총 결의와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감안한 결정이었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런데 집안 싸움만 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국가 비전이나 민생을 챙기는 것은 안중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이 기각될 때의 정치적 타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본안 소송과 같은 법적 공방이 몇 년 동안 장기화될 때 민생을 돌보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음 총선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 판단에 따른다고 했는데, 과연 사태가 언제 수습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사태 수습의 이 컨셉을 갖다가 짧게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준석의 징계 문제까지 끝나고 또 이 법률 공방이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게 좁게 볼 것이냐 넓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의총 결의문을 본 이후에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언론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이 사태 수습은 언제까지냐, 이 사태 수습은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 때까지가 사태 수습으로 본 것 같아서 길지 않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은 굉장히 길게 보고 있어요.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파국은 예정돼 있고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당 지도부가 절대 기여한 것 아닌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정말 반성도 결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부의 무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민간 규제 혁신,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생률은 최악이고 민생은 바닥인데 비전을 보일 역량이 있냐? 아니, 비전을 보일 절대 시간과 관심은 도대체 있는 것이냐? 상당히 세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하라. 이번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빠르고 깔끔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어제 의총에서도 말이죠. 상당히 강하게 원내대표 물러나라. 본인도 핵심이었기 때문에 2번씩이나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온 것 알지 않느냐. 핵심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정치 입장에서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려놔라. 이러한 강한 주장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4가지를 결정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4가지를 죽인 결정이다. 정치를 죽였다. 민주주의를 죽였다. 당을 죽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죽였다. 라면서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를 살리는 길이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당을 살리는 길이다.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어제 하부임은 즉 입장문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은요. 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항고와 같은 법적 조처를 밟는다고요. 2번째로는 당헌 당규를 정비한 다음에 새로운 비례위를 구성한다. 3번째로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강한 추가 징계를 한다. 4번째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치는 사태 수습한 후 의총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의총의 판단에 따른다와 관련해서 지금 조경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입장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다. 그런데 당이 또다시 민심을 외면한 길을 가려 해서 안타깝고 답답하다.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오늘 이제 당정회의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물가안정대책 추석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당정은 성수기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러한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유가와 유류세, 원자재, 곡물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이 정책적인 생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농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분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물가 안정 대책이 추석 전에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행정을 당부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서민 생계 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교통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대출금리, 융자금리의 경감을 위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마련에 있어서도 낭비성, 전시성, 비효율의 예산 집행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달라. 그리고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국내외 경제 위기에도 새 정부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고 4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폴란드 방산 수출,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 같은 것은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 지금 내부에서 이런 비판적인 발언이 있지만 꿋꿋하게 좀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김대기 비서실장도 또 오늘 당정회의에서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요,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들이 국회 협력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주요 국제,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가 돼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추석 민생 대책, 수해 지원 대책들이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정이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당정회의를 주기적으로 일요일 날 하는데 별도의 계기가 있을 때는,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의 당정회의를 통해서까지만이라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현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 이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당정의 완팀, 분명하게 가동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은요, 지금 바로 엊그제 연찬회가 열렸잖아요. 연찬회에서도 대통령까지도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참석해서 완팀이 되자 파이팅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는 것만 된다? 그러면 지금 간신히 제가 보기에는요, 30% 직전대를 굳히고 30% 초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의 모멘텀을 또다시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됐느냐? 2년 후에 총선, 그리고 5년 후에 대선도 위태롭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전효욱 의원, 그리고 이 김근식 의원과 관련해서 이 판결문을 두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당이 위기를 극복할지 서로 다른 처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전효욱 의원, 이건 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 판결 완전히 잘못됐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김근식 교수는 판결을 가지고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되는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효욱 의원의 주장과 그 다음에 김근식 교수의 주장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전효욱 의원의 입장을 보면요, 전효욱 의원의 주장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 재판부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의사보다도 판사가 더 오판을 많이 하는데 쭉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맞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였는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황정수 판결문은 단 하나의 논리로 재판을 몰아갔는데 몰아갔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논리는 뭐냐? 딱 그겁니다. 비상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6개월,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것이 비상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비상상황이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 이전에 더 강한 상식 관습법에서 분명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컨대 노무현 정권이 목숨을 걸었던 수수 이전, 이게 물거품이 됐는데, 물거품이 된 근거가 바로 뭐냐? 서울은 수사라고 하는 관습법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황정수 판사는 매우 지나친 진영 판결을 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황정수 판사에게는 이준석 군은 법 기술자로서 굉장히 호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 때 정당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었는데 그 물은 이유가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판결이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법치와 상식이 저들이 손에 논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인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을 올가매는 유례없는 반민주주의 사례다. 정권 교체는 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지금 판사들 그대로 다 남아있다. 이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요, 국민들은 무조건 사법 판결을 믿는다. 판사가 내린 결론은 결코 신탁, 즉 신이 하는 통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결론이라 하더라도 판결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보수정당의 등에 칼을 꽂은 사악한 무리라고 이 황정수 판사를 비판하고 응징해야 한다라고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사들, 무리한 이 사악한 판사들은 심판의 대열에 올려야 된다. 이런 아주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요, 김근식 교수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우지만 행여라도 이 판사의 성향을 이유로 해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민주당 강성 팬들과 같은 우를 폼에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김경수 유죄, 한명숙 유죄, 정경심 유죄 판결을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짓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정당 내부의 일이라면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모습도 자제한다. 내부를 성찰하고 민주적 정당 질서와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는 이번에 기각 판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인용 판결이 됐잖아요. 이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법적 하자를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판결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판사를 비판하지 말라. 이걸로 돼 있고, 전혁 의원은 무슨 소리냐. 성상납수부터 시작된 내부 지금 문제, 이것은 바로 이게 비상상황 아니고 이보다 더한 비상상황이 어딨냐. 그거는 인식적으로 관습법에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바로 판사가 이념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를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말이죠. 이번에는 김소연 변호사 의견을 또 하나 들어야겠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시각이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지금 김근식과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따위가 지금 이 판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는 전혀 참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입장문을 내용을 보면 약간 좀 여러분들 용어가 말이죠. 이 김소연 변호사의 이 워딩이 좀 이게 스타일이에요. 자, 김근식,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따위는 대통령을 이 아사리판에 참전하게 하려고 어지간히 애쓰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처럼 공식적으로 당내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시고 절대로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패거리를 미치게 만드니 자꾸만 윤핵관을 물고 가며 억지로 대통령 개입 프레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또한 철진한 이준석이 이미 여러 번 써먹은 십상시론, 핵관론 프레임인데다가 살짝 거짓말을 흘리는 정치 공작 또한 어느 누구도 이제 대충 안 넘기기 때문에 안 먹힐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긋지긋한 당내 싸움, 당권 싸움은 국회의원들이나 당내 인사들에게 맡기면 또 국민들이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며 어느 놈이 이거 읽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돌대가리인지 어느 놈이 뱀 같은 놈인지 어느 놈이 진국인지 다 알아볼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절대 참전하지 마시고 팝, 곤각, 개꿀잼, 팔짝지를 가만히 구경하시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너른 마음으로 품으라는 등 개소리 칼럼으로 나오고 난리인데요. 사회생활 해보면 저런 분탕질 미친 짓 한 번만 해도 바로 아웃입니다. 처벌받고 징계받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진정 넓은 마음으로 이준석 패거리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품길 뭘 품습니까?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조선일보의 이 홍영림 기자, 여론조사 전문 기자죠.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을 맡고 있는데 주간 조선에 쓴 이 여론 분석입니다. 매주 한 번씩 그 주의 여론을 분석하는데요. 아주 정교한 분석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론조사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20% 중반이 단기 저점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 인사들, 보수층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듣고 결집해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그런데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중도층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국민의 내용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반사 이익을 못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사당화와 개딸들의 움직임이 극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올라는 가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U자형이나 L자형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극 안티층이 굉장히 강하다. 50% 또는 60%까지 여전히 극 안티층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조속한 회복은 어렵다. 이거를 비교해보면 MB정부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가야 40%로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부터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 지지를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논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논지를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실태 분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또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20%대 단기 저점이 확인됐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발표된 4개 여론조사, NBS, 리얼미터, 알렌서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부 다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NBS 여론조사를 보면요. 32%인데 2주 전에 28%에 비해서 무려 44%가 올라갔고요. 알렌서치도 33.7%인데 2주 전 29.5%에서 올라갔고, 리얼미터도 32.2%인데 1주차 29.3%에서 2주 연속 올라갔고요. 갤럽도 24%인데요. 최저치 28%인데 최저치가 24% 1주차 여기에서 4%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는 저점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특징 중은 뭐가 특징이냐?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바로 보수층이 위기감으로 인해서 뭉치기 시작했다. 이 위기감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지지율이 너무나 빠진다고 하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위기감이 몰렸고요. 두 번째로는 윤핵관들하고 이준석의 싸움 내에서 이준석보다는 윤석열 쪽으로 지금 이 보수층이 지지를 보낸다 보니까 이게 결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서 보수층에서는요, 44에서 50%로 6%가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중도층은 21%에서 19%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도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2에서 58로 올라갔는데 지지율이 올랐지만 무당층에서는 21에서 13.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수층만 올라가고 중도와 무당층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확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결속이 좀 더 세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하방 안정성이 이제 또 강화된다. 이러한 지금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인적 쇄신, 정책 방향에서 긍정적 신호가 포착된다면 보수층의 결집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요,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1%였는데 보수층에서는 이게 무려 69.3이나 높아요. 그래 그만큼 보수층은 결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이 볼 때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다. 이게 57.8%이고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38.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국민이고요. 보수층에서는 어떠냐? 54.8%가 도와줘야 될 때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층은 윤석열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의 비교를 하면, 그러면 여전히 지지율이 낮은데, 민주당으로 이게 반사이익이 지지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8월 3주차 조사를 좀 보면, 국민의힘은 36%인데 민주당은 34%로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2주 전에는 어땠느냐? 민주당이 39%고 국민의힘은 34%였어요. 그런데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유는 바로 개딸들, 그 다음에 사당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졌는데 이유를 봤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출범 초에는 52%인데 지금 28%로 떨어졌잖아요. 갤럽 기준 24%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31%에서 34%로 3%밖에는 못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갤럽 측에서 보면요. 중도층에서의 부정평가가 72%예요. 윤 대통령한테. 그리고 중도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층 72%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데 민주당 지지율 37%니까 25%나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중도층의 다수가 야당 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은 무주공산이다. 이거를 잘 챙기면 바로 이 대목에서 중도층을 챙겨야만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회복하느냐?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근데 MB 때 보면 20%였다가 1년차 후반에 30%를 회복했고 40대 40%로 올라간 것은 2년차 후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U자형 커브를 그리면서 쉽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L자형으로 또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상승세를 굳히겠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많았기 때문이고 소통 리더십,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공정과 상식의 회복,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분위기에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재 야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 속도가 더딘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지층 상승을 굳히기 위해서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에서부터 지지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정치 경력이 짧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고정 지지층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지지세를 중도층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